아, 예, 무슨 맞춰주세요. 마치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수업을 해봤는데 센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할 때 제가 최근에 한번 배워가지고요. 그런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S 뭐라고? 그래서 IP? 하시는 분들 오실 줄 몰랐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고 지금 이제 저희 한참 공부하고 있는 이제 분들 계실 텐데 졸업하면 뭐 하는지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보통 이제 선생님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련을 가시겠죠. 수련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련이 안 될 경우에는 남는 시간에 알바도 하실 거고 어쩌면 다른 쪽 분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휴식을 해주셔야겠죠. 휴식 좋습니다. 네. 수련 마치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수련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해보고 그래도 하고 나서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하고 하고 마치고 나면은 대부분이 대학이나 그 본소나 또는 개인병원 쪽에 취업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공공기관 취업하시기도 하고 센터 취업도 수입받고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내지는 이제 상담센터를 개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2014년에 제가 대학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터를 연수를 해가지고 대학원과 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었죠. 네.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센터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라고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좀 논의해보고 간단하게 좀 발표드리고 질문 같은 거 좀 듣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죠. 결국에 저희 돈 벌어야 됩니다. 최저시급이 8,350원이에요. 근데 저희들 제가 계산해보면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치면 그러면은 최저시급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더 버는 방법이 시급 8,350원을 벌 수 있는 직원들을 10명을 채용을 했을 때에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를 매출로 뽑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시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보통 학부 쪽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고학력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시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금융이나 비금융 자산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건 리스크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 연령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금수저가 이상 좀 불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을 때 1번과 2번을 한번 합해보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냥 얘기한 겁니다. 네.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세 가지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월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 인구가 얼마큼 있는지, 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들이 지출 역량,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서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의 추가 지출이죠. 그러니까 식비와 그 외에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주거비와 같은 것들, 내지는 이제 경비 같은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서 얼마큼의 이제 소득을 지출할 수 있겠는지 그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역량 분석은 사실은 이건 하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드사들한테 좀 요청을 하면 카드사들이 좀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성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인구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수원 쪽의 모 센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계셨다가 3년 만에 폐원을 하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의 위치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 천안시 쪽의 주정동인데 그쪽이 좀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센터들이 그 주정동에만 해도 한 4군데가 있기는 한데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치료 세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임대료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관 임대료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계약 기간 확인하시는 거 꼭 필수입니다. 이게 2년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는데 그냥 대충 1년짜리, 그러니까 2년이라 생각하시고서는 그냥 했다가 뭐 1년 만에 임대료 올려달라 뭐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사실 확인을 하는 게 필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뵙는 분들마다 좀 놓치시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좀 중요한데요. 허그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이 억을 넘어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이제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평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치료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상담 세팅을 한다고 한다면 좀 작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30평짜리, 그러니까 그 상가 기준 실평수로 30평이면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건 22평 정도 되는데 그쯤 되는 기관을 뭐 9평짜리로 한 3개를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 기관은 지금 제가 인수를 한 곳이 이제 한 78평쯤 되고 상담실이 한 40평쯤 돼요. 그래서 한 120평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 인테리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활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세팅에 필요한 도구 구매 비용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출금 산정하는데 없잖아요. 돈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금 그 어떤 증빙 그 자료로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줄었는데도 벌써 못할 거.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이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담 센터가 업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면세사업자 신청. 예, 면세사업자 신청 가능한데, 근데 사실 면세사업자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끔 센터 같은 것들 홈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자 등록은 밑에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이제 뭐 공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영세사업자 형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죠. 그게 얼마인데? 네.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카드사하고도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비영리적인 그 목적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잘 논의를 해보면 카드사에서도 사실 카드 수수료를 좀 인하를 해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삼성카드라든지요, 국민카드. 근데 요즘에 이제 수수료 관련돼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거의 없어질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홍보가 어렵죠. 홍보 어렵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다달이 얼마씩 객출을 합니다. 월 200이면 200, 150이면 150. 이게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 세팅을 이제 따라간 건데요. 걔네들이 그 한 센터로 돈을 다 모아주면 그 센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홍보팀이 있어요. 홍보팀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구를 이제 대신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서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자금이 엄청나게 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네이버 파워링크라든지 스폰서링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리치료를 검색을 하려면 이게 심리치료를 친 것은 이제 전국구에 있는 심리치료 키워드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쪽에서만 할 거면 천안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천안 심리치료는 맨 상단은 이미 허브맘이 차지를 하는 거죠. 허브맘이 차지를 하고 경매가를 뭐 얼마를 딱 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거 윗값을 줘야지만 거기 위치를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결국 거기에 이제 경매가를 올려놓은 게 그 검색을 하시는 이용자분들이 한 번 클릭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한 번 클릭할 때 한 2,000원이다. 10번 클릭하면 2만 원이고요. 100번 클릭하면 20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노출은 사실은 거의 포기를 하는 것이 지금 거의 한 3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위권에서 5위권 사이를 노출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요즘 슬슬 힘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홍보 트렌드가 유튜브로 좀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자주 와요. 유튜브로 광고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 번 촬영을 하는데 350.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촬영하는데 350이고 그게 분량이 한 2분 50초짜리를 한 2개 내지는 3개짜리로 잘라가지고서 이제 올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구글 쪽에다 노출을 시키거나 네이버 쪽에 노출을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서 350 플러스 알파로 한 5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연 비용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이제 클릭이 자주 돼가지고서 자주 노출이 되면 유튜브 홍보 비용, 홍보적인 부분도 참 괜찮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관심 있는 거 누르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하더라도 이게 클릭이 돼가지고서 노출이 되는 그쪽의 가능성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좀 돌려주는 정도? 그 정도로 유튜브가 좀 제한이 좀 되죠. 네, 홍보 대형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면은 진짜 귀신같이 연락해요. 정말 연락을 귀신같이 해요. 연락이 겁나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연간 비용을 얼마 지불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년 써봤어요. 2년 써봤고 업체를 바꿔가면서 써봤는데 일 안 합니다. 걔네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걔네들한테서 야 너는 좀 먹어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시점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회사명은 다른데 사업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가 보통 5개 정도의 업체명을 가지고서는 연락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네모가 있다. 네모가 있으면 동그랍니다. 그 다음 세모다. 근데 사실은 같은 회사예요. 네, 짜증나요. 그런 데에는 정말 달콤하게 얘기를 해요. 막 그 상대 업체의 키워드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뽑아가지고서 그쪽에 겹치지 않게 내주면 그것보다 조금 더 그 검색률이 높은 걸 올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좀 괜찮다 싶은데 사실 검색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기 상담 해가지고서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검색을 어떤 걸로 하고 오셨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쪽에는 돈을 쓰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워낙에 홍보비가 높으니까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서는 정말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컨설팅을 받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전담이력도 한번 써봤는데 그 비용을 주니 제가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저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천안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제 지역사회고요. 지역사회는 한 2달이 걸치고 3달이 걸치면 대부분이 다 아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도 약 65만 명 정도다 보니까 유동인구수는 많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인구수에 비해서 그 유관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 기관들은 제법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했을 때 기관 수가 좀 많다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찾은 하나의 전략이었었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 등의 정신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협력하려고 사업계획서 겁나 썼고요. 지금 저희 기관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일단 저 사업 끼고 있는 거하고 이거 외에 한 3가지도 있긴 한데요. 복지부 사업하고 있고요. 도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있고요. 교육청 사업 들어갔고요. 수교육지원청 거 지금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거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그룹홈 연합회. 그룹홈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죠. 저기 이전에 고아원이라고 하던 것이 이름이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정신이 좀 바뀌고 아이들을 일반 가정 내에서 약 5명에서 6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3명 정도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렇게 있는 곳을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홈을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진흥원 쪽 최근 작년에 어린이재단, 천호부산 어린이재단이죠. 그쪽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쪽은 강북대학교 병원이랑 지금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천안시 보호관찰기관은 올해 등록됐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집단상담 쪽을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획서는 다 제가 썼습니다. 특히 저 위에 그 춘천한 도사업 있잖아요. 이제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지원 서비스는 저거는 이제 제가 만든 사업인데 저게 좀 쏠쏠합니다. 저 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군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편이죠. 몸 진짜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일을 내지는 상담을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잘못 맺게 되어서 그때 발생하는 그 마이너스는 오롯이 기관이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짜 상담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신경 쓰는 걸 안 하네. 신경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짜 인력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돼요. 급여가 만족스러운지부터 봐야 돼요, 진짜. 저희는 지금 5.5 대 4.5로 저희가 4.5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좀 최소한 상여금은 뭐 넉넉하게 주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어떻게 이들이 좀 일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사실 많이 못 벌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적게 버시는 분들은 뭐 80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200 좀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감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미치겠어요. 그거. 네, 막 아시죠? 그 유치원 쪽에서 이제 그런 부정회계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교육청만 좀 빡세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청 쪽에서 나오는 감사도 원래 1년에 한 번 나오던 거를 이제 올해부터 2번 나오겠다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한숨 나오네요. 감사 나와서 뭘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운영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회계 자료는 어떻게 됐느냐, 인지 같은 거 잘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시나 또는 뭐 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우처 전용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 전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제 기록을 한 것과 실제 케이스가 운영이 되는 일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정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100% 지원받는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최대한 80% 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외에 본인 부담금들을 정확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럼 본인 부담금 계좌라는 것은 기관 계좌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 계좌로 들어가 있는 그 금액들이 이제 결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알아서 중고관이랑 좀 친하면 이번에 어디 오세요? 연락해주고 알아서 이런 데 좀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좀 감사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얼마 버는지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학교에서 되게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얼마 버는가? 입니다. 저는 뉴로 피드백하고 외과검사 중심으로 해서 매출을 냅니다. 그래서 회의당 평균 5만 원이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8케이스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제가 한 달에 960만 원 정도를 매출을 찍어요. 그리고 언어치료사 한 명이 있고요. 이 언어치료사분이 사실은 남자분인데 꽤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섭외를 하고, 이분은 6대4를 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되게 잘하셔서 매출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기술치료사분 2명 계시고요, 놀이치료사 1명 계시고요, 작업치료사 1명분은 이분은 이제 유지치료 내지는 감각통합 훈련 하시는 분이시고요. 한 월 평균 300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사실 편차는 있어요. 근데 평균으로 하니까 한 300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상담심리사분은 원래 저희 그 기관 전체를 운영을 하시는 기관장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이 운영하시던 것 중에 절반을 제가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상담심리사분은 월별 한 400 정도, 그래서 총 매출이 2,860 되고요. 임대인건비, 기타 잡기, 운영비, 대출을 제외를 하면은 한 1,860,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세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세금은 저희가 종소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하면 2,000 정도. 거기에서 기관장하고 제가 5대5를 나눴을 때 제가 대략 한 500 정도 센터 운영하면서 벌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그래서 사실 질문 좀 들으면서 결론 드리려고 했는데요. 결론을 드리자면, 센터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의 전략을 잘 짜면, 그러면 사실 보호자분들 내지는 어떤 유관 기관들하고의 신뢰관계를 잘 확보를 하게 되면 매출은 올라요, 확실히.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이거를 나 혼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눠가지고 파트너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 매출로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네, 적어도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7년 걸렸고 초반에 못 벌 때는 제가 소득이 40이었습니다. 40 벌 때는 장아찌 말고도 나갔었어요. 진짜 어렵게 해야 되니까 장아찌 말고도 하고 대리운전도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메꿔가지고 좀 하다가 네 졸업하니까 매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수출이야?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옵션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산업센터 운영하는 것이 몸은 좀 힘들고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파악을 잘 해놓으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